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일종의 성부수를 던졌습니다. 오후 3시부터 국회가 아니고 제 뒤에 보는 그 배경으로 보는 국회가 아니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단식 농성에 들어간 황교안 대표 지금까지 정계에 입문하고 나서 세 번째 대여 투쟁력을 가시를 하는 그런 이벤트를 가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정계에 입문한 직후에 전국 순회 대장정을 했죠. 민생 투어 전국 순회 대장정을 했었고, 두 번째는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를 막겠다, 또 조국 퇴진을 요구하면서 삭발을 했었습니다. 삭발을 했었고, 오늘 세 번째 단식 투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오후 2시부터 할 예정이었는데 이 천막을 설치하고 이런 또 준비 관계로 해서 오후 3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단식의 명분은 이런 겁니다. 여권의 패스트 트랙 법안 강행 처리, 이 기로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죠. 이 패스트 트랙 중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27일, 그리고 공수처법은 12월 3일이 되면 각각 본회의에 부의가 돼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를 막겠다, 이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반적인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 방향을 고쳐라, 수정을 하라, 이 요구입니다. 특히 지소미아 같은 이런 지소미아 종료 같은 결정은 국익을 위해서 잘못된 것이니까 이것을 고쳐라. 그러니까는 대여 투쟁을 하는 것이죠.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는 이유도 그겁니다. 국회에 천막을 치지 않고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는 이유도 일단 정부를 상대로,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투쟁을 벌이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한국당 상황을 보면 이것이 단순한 대여 투쟁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대여 투쟁을 명부대로 내세웠지만은 실제로는 대내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국당 안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여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종의 한국당 안에서 지금 어떤 정풍운동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죠. 내년 총선, 4.15 총선을 앞두고 정풍운동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좀 미리 차단을 하고 또 분위기를 반전을 하기 위해서 선수치기를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한국당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한국당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첫째는 김세연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이 인적 쇄신 폭탄을 던져놨죠. 인적 폭탄을 던져서 김세연 의원이 인적 쇄신을 요구를 하면서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하니까 그 여파로, 그 파편으로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세연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하면서 지금 한국당 계열을 떠나서 유승민 의원과 같이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복귀를 한 복당파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당파가 인적 쇄신을 이야기를 하니까 친박계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김세연 의원과 유승민 의원의 관계, 김세연 의원이 유승민 의원을 정치적 멘토로 생각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에게 판을 깔아주기 위해서, 자락을 깔기 위해서 한국당 안에, 본인이 있던 한국당 안에 이 파문을 일으킨 거 아니냐, 그런 시각까지 나옵니다. 친박계에서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지니까 황교안 대표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버린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또 특히 김세연 의원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내년 총선 불출마를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불출마 선언을 해서 릴레이 불출마, 이것을 좀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요구를 했죠. 그런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내년 총선 불출마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를 더 하지 말라는 말과 비슷하게 돼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황교안 대표는 지금 당내에 당 대표라는 이 위치 때문에 소위 말해서 친황, 이런 그룹이 생긴 것이고, 또 당내에 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지, 당 대표가 끝나면은 또 당 대표가 빨리 끝날지도 모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이 패배를 하면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죠. 어쨌든 당 대표를 내려놓으면은
본인이 어떤 활동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국회의원 배지도 없다면은 한기환 대표는 그때부터 아마 제 경험으로 보면은 당 대표직도 내려놓고 국회의원 자리도 배지도 없고 하면은 그때부터 한기환 대표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뭐 차기 대권 이런 것은 꿈도 못 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기환 대표 입장에서는 김세현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이 또 하나 있고 가장 최근에 홍준표 전 대표 한기환 대표를 겨냥해서 이 도발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계속 뭐 다른 중진들에 다 험지 출마 이야기 나오는데 본인은 박근혜 탄핵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러면서 내가 어디 가든 아무 상관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치고 놓으면서 오늘 그 11월 20일 SNS에는 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 정부 고위직 출신들은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은 탄핵을 당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다. 본인은 미리 나는 탄핵에 아무 책임 없다고 이야기했죠. 특히나 청와대 정부 고위직 출신들은 탄핵을 당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전부 쇄신하라. 쇄신하라. 이것은 총선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러나라는 이야기죠. 자, 이것은 한기환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한기환 대표는 박근혜 정권 때 법무부 장관도 지내고 국무총리도 했고 마지막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도 했었죠. 그래서 한기환 대표를 겨냥한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한기환 대표로서는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이죠. 돌파구가 필요해서 지금 조금 전 오후 3시부터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단식 투쟁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기환 대표의 메시지는 이런 것이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년 총선에서 쓰러져가는 보수가 회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지금 우리 내부끼리 총질을 할 때가 아니다. 나한테 총질할 때가 아니다. 우리의 적은 내가 천막을 친 앞에 청와대 안에 있는 문재인 정권이다. 이런 메시지를 날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한기환 대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총선 불출마론도 나오고 어떤 리더십 부재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면서 흔들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심지어 친박계 안에서도 좀 친박계가 원래 한기환 대표가 취임을 하고 나서 친박계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정치적인 위치를 굳혀가고 있는데 친박계 안에서도 한기환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지금 과연 한기환 대표 체제를 흔들어서 한국당 나아가서는 범보수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덕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한기환이 없으면은 한국당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군의 혼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물론 저도 한기환 대표가 뭐 리더십을 발휘를 하고 뭐 대여 투쟁을 효율적으로 하고 또 당내 계파 갈등을 잠재우고 이런 모습, 취임 초기의 모습과는 지금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치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그런 상황도 몇 번 빚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기환 대표의 대체제가 있나? 한기환 대표를 대신해서 한국당을 이끌어갈 대안이 있나? 지금 상황에서 나중은 모르겠습니다. 총선을 통해서 또 어떤 인물이 부상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영입 과정에서 또 새로운 인물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한기환 대표 체제가 흔들리면은 그것이 보수의 부활에 도움이 될까? 그 부분을 생각하면은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또 홍준표 전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또 지방선거를 이끌다가 또 참패를 하고 그 다음에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왔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지난 2년 반 이상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보수에 사람이 없다. 인물이 없다.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그래서 그때 사실상 영입이 됐던 인물이 한기환 대표였습니다. 한기환 대표였는데 지금 당장 한기환 대표 체제가 붕괴가 되면은 한국당은 그 다음에 물론 뭐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자 이렇게 뭐 말은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또 한기환 대표에게 여러 가지 하자가 좀 있지만은 본인이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그 약점들을 좀 보완을 해주고 사람을 일단 키워서 총선을 좀 치르고 그 이후에 총선 이후에 또 새로운 인물들이 나타나면 그때 경쟁을 시키는 그 방법이 지금 비상시국에 빠진 보수 우파 한국당에서는 그나마 현실적이지 않을까. 송국근의 혼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